여러분은 100년 동안 공짜로 땅을 빌릴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휴양지 만들기, 궁전 만들기, 혹은 대대손손 물려주기?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운영사인 멀린에 토지를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파격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강원도는 적은 수익을 감당하면서도 멀린에게 땅을 빌려줬는데요. 레고랜드 사태의 흐름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먼저 영국의 멀린과 강원도는 춘천의 작은 섬 중도에 레고랜드 증축을 약속합니다. 이후 강원도는 특수목적 법인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건립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된 겁니다. 이에 공사가 중단되었었죠. 이후 공사는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개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완공과 개장일이 늦어졌습니다. 빨리 개장해서 돈을 벌고 빚을 갚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추가로 2,050억의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렸습니다. 이게 뉴스에서 자주 들렸던 ABCP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권이 잘 안 팔리니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서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하고 말이죠. 이에 채권의 신용도는 높아져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난 21일 김진태 지사가 등장합니다. 채권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요. 이 말은 강원도가 직접 빚을 갚는 대신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팔아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강원도지사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출렁이게 됩니다. 강원도가 아예 빚을 갚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를 미루면서 신뢰를 잃게 된 거죠. 이로써 레고랜드발 금융시장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채권시장에서 나라가 보증하는 채권들은 매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시장 전체에 지방정부도 돈을 못 갚겠다는데 건설사나 금융사는 어떻게 믿어? 라는 인식이 깔리고 채권은 안전자산이다 라는 공식이 무너진 겁니다. 지난 23일 금융투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신용도 우량 등급 AA급인 기업들의 회사채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 AA급을 보유한 한국전력 채권도 5년물의 경우 발행을 실패하기도 했고요. 안전한 공사채도 이젠 믿고 돈을 못 빌려주겠다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이에 채권시장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발행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이다. 한 전채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언감생심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금리 높은 AAA 한전채가 쏟아지니 당연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다른 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겁니다. 기업 자금줄이 막히는 이른바 돈맥 영화가 현실이 되며 회사채 시장엔 한파가 찾아왔고 회사채 발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도 비상입니다. 레고랜드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 재건축처럼 부동산을 개발할 때에는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요. 이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를 통해 돈을 빌립니다.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고요? 바로 미래의 수익성을 믿고 빌려줍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부동산 금융시장은 PF 호황을 누렸기에 돈도 많이 빌려 투자하고 수익성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 좋은 편이죠.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죠. 거기에 물가 상승으로 건설비, 인건비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PF 상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물론이고 건설사의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익히 들어보셨던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둔촌주공 PF가 차환에 오래 걸렸던 이유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발행했던 채권의 원금을 갚기 위해 채권을 새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사주겠다는 투자자를 못 찾았거든요. 지금은 아주 가까스로 차환에 성공했지만요. 김진태가 쏘아올린 공, 김진태발 금융위기 덕분에 다양한 수식어가 붙게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부동산 PF 시장과 금융시장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은 악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경제 백광염 논설위원은 회생 신청을 보증 채무 변제 거부로 해석하는 것도 오바다 라고 말했고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예정된 파국이었을 뿐이며 PF 대출이 중단된 것은 작년 말부터 지방과 외곽지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사들의 대출 및 차환 거부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고랜드 자체가 민간 기업이었다면 손대기 힘든 사업이었고 불공정 계약 논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호텔이나 리조트 등을 건설하는데 추가 자금을 투입했어야 했다고 하죠. 너무나 막대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 강원도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가 금융시장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44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트러스 총리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부임 후 강한 영국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로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의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약 72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포함된 미니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전 교감이나 재정 전망 없이 던지자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역대 최저로 추락했고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결국 영국의 중앙은행이 긴급 개입을 했죠. 세계적인 긴축 상황에 영국 혼자 돈을 풀겠다는 역행적인 정책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함께 정치인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재물이 됐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지 못하였고 투자자들과 사전 교감 없이 회생 신청을 시장에 먼저 던진 것이 금융시장에 위기를 가져왔으니까요. 정부는 패닉에 빠진 채권 시장을
시장을 살리기 위해 50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특히 증권사가 발행하는 PF, A, B, CP를 집중 매입해 최대 150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PF 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건설사의 연쇄 부실을 먼저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1조 원 규모의 채권 안정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는데요.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최대 6조 원 규모의 RP 매입에 나서며 유동성 공급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에 은행들도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죠. 강원도가 레고랜드 건설과 관련해 채무 보증을 한 2,050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갚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회생 신청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레고랜드 보증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고요. 추가로 김 지사는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까지 흘러와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2,050억 원을 갚기 힘들어 시작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으로 인해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입되게 된 거네요. 자, 오늘의 머니모이는 여기까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정말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정치인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마비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